상상조차 해보셨을까요? 한때는 드넓은 제국의 영혼 그 자체였고 가장 신성한 믿음이 깃들어 있던 공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혹은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침묵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페르시아의 광활한 대지 아래 깊이 묻혀버렸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변모하여 과거의 장엄함을 숨긴 채 서 있는 잃어버린 사원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탐험할 미스터리입니다. 이 역사 속에는 단순한 고대 유적의 흔적을 넘어 한 위대한 문명과 그 신앙이 겪어낸 흥망성쇠의 드라마틱한 서사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들을 함께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과거의 거대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시간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지금으로부터 약 1800여 년 전의 고대 페르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제국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였죠. 조로아스터교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사산조 페르시아의 국가신앙으로서 제국 전역에 걸쳐 확고하게 뿌리내렸습니다. 왕의 권위와 백성들의 삶은 이 신성한 믿음 아래 하나로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광활한 영토 곳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불의 사원, 즉 아테시가들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사원들은 건축적인 웅장함뿐만 아니라 제국민들의 삶과 정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제국의 심장 박동처럼 이 불의 사원들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신앙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타크트의 술레이만과 같은 웅장한 불의 사원 유적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신성한 불꽃이 영원히 타오르던 제2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원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불꽃이 어둠을 찬란하게 밝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제관들이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을 집전하는 모습 말이죠. 그들의 기도와 의식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이자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행위였습니다. 제관들의 나지막한 을조림과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 사람들은 신의 현존을 느끼며 경외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불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아후라 마즈다, 즉 지혜와 선의 신을 상징하는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불의 사원은 신성한 불꽃을 보존하고 숭배하는 장소였으며 그 불꽃은 제국의 영원한 번영과 신앙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원들은 단순히 벽돌과 돌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페르시아 문명의 숨결이자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는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던 셈이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숨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국의 번영은 이 불의 사원들의 웅장함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가 누렸던 부와 권력은 화려하게 장식된 궁전과 번성하는 도시들로 표현되었고 그 모든 중심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불꽃을 품은 아테시가들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죠. 이처럼 불의 사원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관통하며 찬란한 문명의 정점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불꽃에게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빛나는 제국의 심장이었던 불의 사원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서서히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함께 쫓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이자 영원한 번영을 상징했던 불의 사원 아테시가에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과연 그 영광스러운 불꽃에 어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찬란했던 제국의 심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국 내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듯 사산조 페르시아는 강력한 귀족 세력들의 분열과 왕권 약화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죠. 중앙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방 귀족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좇아 분열했고
이는 국가 전체의 단결력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황금비두로 빛나던 궁정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권력 다툼으로 점차 혼란스러워졌고 백성들의 삶 역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인 균열은 제국을 점차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서쪽에서는 숙명의 라이벌인 동로마 제국과의 끝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중동의 패권을 놓고 격렬하게 맞섰던 두 거대 제국은 마치 서로를 끌어안고 지쳐가는 거인들처럼 국경에서 쉴 새 없이 병력을 소모하고 막대한 자원을 탕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예 병사들은 동로마와의 전장에서 피를 흘렸고 제국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의 상흔은 강성했던 제국의 힘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그 찬란했던 기세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느라 제국의 내부는 더욱 공허해져 갔던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내부의 혼란과 외부 전쟁의 피로에 지쳐 비틀거릴 무렵 남쪽 사막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처럼 아랍 이슬람 세력이 역사의 무대에 강력하게 등장했던 것이죠. 그들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친 기마병의 실루엣처럼 빠르고 강렬한 기세로 페르시아의 국경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국지전 정도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력은 기존의 어떤 적들과도 달랐습니다. 강력한 신앙심으로 무장한 그들의 등장은 지쳐있던 사산조 페르시아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고요하던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이슬람 세력의 등장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사원 주변에도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불의 사원들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의 경랑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불안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그들의 영원한 불꽃 역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과연 수천 년간 타오르던 이 성스러운 불꽃은 새로운 시대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그 빛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히 꺼져버리거나 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수천 년간 타오르던 그 성스러운 불꽃은 과연 새로운 시대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빛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히 꺼져버리거나 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국의 미래는 더 이상 불꽃의 힘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거대한 경랑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영광을 상징하던 조로아스터교의 불의 사원들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전환점에 서게 된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거친 바람은 마침내 폭풍우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아랍 이슬람 세력은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신앙심과 통일된 리더십으로 무장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명의 물결이었죠. 이미 동로마 제국과의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던 사산조 페르시아는 내부적으로도 귀족 세력의 분열과 왕권 약화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골마들어 가던 거목처럼 제국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절묘한 순간 이슬람 세력의 등장은 페르시아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격전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서기 636년경 유프라테스강 서쪽에서 벌어진 카디시아 전투는 페르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죠. 잘 훈련된 페르시아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슬람 군대의 끈질긴 저항과 용맹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뒤 서기 642년에 벌어진 니아반드 전투는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비극적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산조 페르시아의 주력군은 사실상 괴멸되었고 마지막 왕인 야즈데게르드 3세는 도망치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국이 무너지는 혼돈 속에서 페르시아의 영혼이었던 불의 사원들은 가혹한 운명 앞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사원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너져 내렸죠. 신성한 불꽃을 품고 있던 거대한 석조 건물들은 이제 폐허가 되어 연기 속에 사라지거나 그 잔해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채 과거의 영광을 침묵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원들은 파괴를 면했지만 새로운 지배자들에 의해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었던 성스러운 불꽃은 꺼지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예배 공간인 모스크가 들어섰죠. 제단의 방향이 바뀌고 불의 사원을 이루던 건축 요소들이 이슬람 양식으로 개조되면서 고대 신앙의 흔적은 새로운 신앙의 그늘 아래 감춰지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바로 사원 내부에서 수천 년간 꺼지지 않던 불꽃이 마침내 그 빛을 잃는 때였을 겁니다. 단순한 불꽃의 소멸을 넘어선 한 문명의 영혼이 꺼지는 듯한 비극적 상징이었겠죠. 특히 페르시아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세계의 위대한 불의 사원, 즉 아두르 구시나스프, 아두르 파른바그, 아두르 부르젠미우르 중 하나가 파괴되거나 변모되는 순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불의 사원들은 더 이상 조로아스터교의 신성한 불꽃을 품지 못하게 되었고 그 영원한 불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폐허가 된 채 버려진 고대 유적들은 마치 잊힌 꿈처럼 시간 속에 침묵하며 서서히 쓰러져 갔습니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변화와 파괴의 순간은 한 문명의 정신적 심장이자 수천 년간 이어져온 신앙의 불꽃이 꺼지는 또는 그 빛이 다른 형태로 흡수되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불타는 사원의 잔해와 새로운 신앙의 이름으로 개조되어가는 건물의 모습은 한 시대의 종말과 다른 시대의 시작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죠. 이처럼 불꽃이 꺼지던 날, 혹은 변모의 시작은 한 문명의 영광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역사가 어떻게 뿌리내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찬란했던 문명의 불꽃이 꺼져가던 그 비극적인 전환점 이후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이들과 그들의 성스러운 공간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제국의 심장이 멈추고 신앙의 상징이 바뀌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수많은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뇌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지배 세력의 종교인 이슬람을 받아들여 개종의 길을 걸었고, 또 다른 이들은 박해와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조상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소수 공동체로서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선택은 바로 이주였습니다. 본토 페르시아를 떠나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나선 이들이 있었죠. 특히 인도의 서해안 지역으로 건너간 이들은 파르시라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조로아스터교의 전통과 문화를 굳건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성스러운 불꽃을 다시 피워올리며 마치 씨앗이 바람에 실려 새로운 대지에 뿌리내리듯 자신들의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한 문명의 정신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인류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영광을 품었던 불의 사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사원들은 이제 고고학자들의 손길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 아래 묻혀있던 사원의 주춧돌, 벽면의 부조 조각, 혹은 성스러운 불꽃이 타올랐던 제단의 흔적들이 발굴될 때마다 우리는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뜨거웠던 신앙심과 그들의 삶의 숨결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 유물들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셈이죠. 놀랍게도 일부 불의 사원들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원들은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로 개조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스크들의 벽면이나 기둥, 혹은 건축 양식 곳곳에서 조로아스터교 사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축 자재가 재활용되거나 기존의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한 모습에서 우리는 두 문명의 만남과 변화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듯
과거의 건축물이 현재의 공간 속에 스며들어 역사의 연속성을 증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이야기들 속에도 잃어버린 사원들의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들의 염원이 담긴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라진 사원들의 존재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결국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라졌다는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거나 다른 형태로 변모하여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본질적인 가치와 메시지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처럼 페르시아의 잃어버린 불의 사원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화유산의 파괴, 종교적 갈등, 그리고 한 공동체의 정체성 상실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죠.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거의 유산이 어떤 형태로든 현재에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보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폐허 속에 묻히거나 다른 형태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그 공간에 스며들어 있는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믿음과 정신은 희미하게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불꽃의 흔적들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작게나마 타오르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